안녕하세요. 다고나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랑을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끝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마음은 있었지만 말이 없었던 아버지와 그 사랑을 알면서도 끝내 표현하지 못했던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전해야 할 한마디를 떠올리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20화 양은 도시락에 담긴 아버지의 마음. 1980년 어느 날, 봉잔의 제과점엔 손님이 드문 오후였습니다. 광욱이 진열대를 닫고 있는데 문이 달칵 열렸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아니, 낯익다기보다 오래전에 본 얼굴이었습니다. 봉자가 먼저 알아봤습니다. 어머, 정화 아냐? 광욱도 반색했습니다. 야, 이게 얼마만이냐? 들어와, 들어와. 정우는 멋쩍게 웃으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곁에는 어린 아들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봉자는 얼른 단팥빵 몇 개를 접시에 담아내왔습니다. 애가 많이 컸네. 인물은 아빠보단 낫다. 광욱이 농담하자 정우가 오랜만에 편하게 웃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안부가 오갔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옛날 이야기가 나왔고 웃음도 몇 번 흘렀습니다. 그러다 정우가 문득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형님, 사실 오늘은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광욱이 눈을 들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다치셨을 때 형님이 많이 도와주셨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땐 제가 너무 어려서 몰랐고 나중엔 먹고 사느라 정신이 없어서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광욱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그게 무슨 인사까지 할 일이냐. 그때야 당연히 도울 때 도운 거지. 정우는 잠시 웃다가 옆에 앉은 아들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야 우리 아버지 마음을 제대로 알게 됐습니다. 봉자도 광욱도 정우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강원도의 한 탄광 마을에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못했지만 새벽마다 아들을 위해 도시락을 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야 그 도시락 안에 숨겨진 진심을 알게 됩니다.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중년의 남자 정우가 아버지 영정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참 고생 많이 하셨지. 아들 서울 유학까지 보내려고 안 해본 일이 없으셨다더라. 정우는 그 말이 이상했습니다. 자기 기억 속 아버지는 늘 무뚝뚝했습니다. 술 냄새 밴 작업복 차림으로 공부나 해라 한마디만 남기던 사람이었습니다. 따뜻한 말도 없었습니다. 칭찬도 없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 한쪽에서 낡은 양은 도시락통 하나를 전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오래된 편지 한 장이 나옵니다. 그 편지가 정우의 삶을 뒤집었습니다. 정우는 탄광마을의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집은 가난했습니다.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아버지 만수는 광산 막장에서 일했습니다. 얼굴은 늘 시커맸고 손은 갈라져 있었고
말수는 적었습니다. 아침마다 만수는 똑같은 반찬을 도시락에 넣어줬습니다. 멸치볶음, 김치, 달걀 프라이 반쪽. 정우는 그 도시락이 창피했습니다. 도시락 뚜껑을 열 때마다 친구들 반찬과 비교됐습니다. 누군가는 햄이 있었고 누군가는 소시지가 있었습니다. 정우의 도시락은 늘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정우는 친구들 앞에서 괜히 화가 나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맨날 저것만 싸줘. 돈도 없으면서 왜 날 서울 대학 보내겠다는 건지 모르겠어. 그 말을 교문 앞에 잠깐 들렀던 만수가 우연히 듣습니다. 만수는 잠깐 멈췄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에도 아버지는 평소처럼 말했습니다. 늦게까지 공부하지 말고 눈 버린다. 정우는 더 짜증이 났습니다. 맨날 잔소리만 하지. 내가 뭘 원하는지는 하나도 모르면서. 정우는 서울대학에 가고 싶었습니다. 담임도 말했습니다. 정우야, 넌 여기 있을 애가 아니다. 꼭 올라가라. 하지만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입학금, 하숙비, 교재값, 차비. 그 집 형편으로는 꿈 같은 액수였습니다. 어느 날 밤 정우는 잠결에 아버지가 누군가에게 사정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번 달 월급에서 미리 좀 당겨주면 안 되겠습니까? 애 대학 등록금만 막아야 해서요. 정우는 처음으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버지는 아무 일 없던 사람처럼 밥상 앞에 앉아 김치만 씹었습니다. 왜 저 사람은 힘들다는 말을 안 할까? 왜 자존심인지 뭔지 때문에 늘 벽처럼 굴까? 그러던 겨울 광산 사고가 났습니다.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만수는 다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한동안 일을 쉬어야 했습니다. 정우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대학은 끝이구나. 그런데 아버지는 갑자기 정우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등록금이다. 정우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돈이 어디서 났어요? 애가 알 것 없다. 또 빚졌어요? 공부나 해. 정우는 고맙다는 말 대신 화를 냈습니다. 왜 맨날 그렇게 말해요? 나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자 만수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알면 뭐가 달라지는데? 공부해서 여기서 나가면 되는 거지. 그 말에 정우도 소리쳤습니다. 아버지처럼 안 살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집 안은 얼음처럼 조용해졌습니다. 만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우가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간 뒤 부엌에서 쇠수저 떨어지는 소리가 조용히 났습니다. 봄이 되자 정우는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 담요 한 장, 그리고 아버지가 쥐어준 양은 도시락통 하나였습니다. 서울 가서도 밥 거르지 마라. 그게 배웅의 전부였습니다. 서울 생활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하숙방은 좁았고 겨울엔 창문 틈으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정우는 낮엔 학교,
밤엔 인쇄소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아버지에게서는 한 달에 한 번쯤 편지 대신 돈이 왔습니다. 항상 봉투 안에는 짧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밥 잘 챙겨 먹어라. 옷 따뜻하게 입어라. 괜히 내려오지 마라. 돈 모자라면 말해라. 사랑한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보고 싶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정우는 그 메모가 늘 불만스러웠습니다. 이 사람은 왜 끝까지 다정하게 말 못할까? 그러다 어느 날 동네 아주머니에게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광산을 그만두고 시장에서 새벽집 나르는 일을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리 다친 게 다 낫지도 않았는데 정우 뒷바라지 하려고 일을 바꿨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우는 그제야 처음으로 아버지의 손등이 떠올랐습니다. 갈라지고 부어 있던 손, 겨울마다 피가 비치던 손등. 그런데도 정우는 바쁘다는 이유로 집에 내려가지 못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내려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정우는 직장을 잡았습니다. 넥타이를 매고 서울에서 번듯하게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원하던 모습이 되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한 번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집에는 명절에만 내려갔고 갈 때마다 아버지와 나누는 대화는 늘 짧았습니다. 일은 괜찮냐? 네, 밥은 먹고 다니냐? 네. 그래. 그게 끝이었습니다. 정우는 늘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끝내 나한테 마음을 안 여는구나.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급히 내려갔지만 이미 의식이 희미했습니다. 병실에서 만수는 마지막 힘을 짜내 정우 손을 한 번 쥐었습니다. 밥은 챙겨 먹거라.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정우는 울지도 못했습니다. 너무 허무해서, 너무 멍해서 그저 한 가지 생각만 들었습니다. 결국 나한텐 그 말밖에 못한 거야? 장례를 치르던 날, 동네 아주머니가 낡은 양은 도시락을 건넸습니다. 이건 내 아버지가 평생 못 버리시더라. 내 서울 갈 때 쓰던 거라고. 정우는 무심코 열어봤습니다. 도시락 아래 깔린 신문지 밑에서 편지 한 장이 나왔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삐뚤빼뚤한 글씨였습니다. 정우야, 이 편지는 내가 서울 가기 전에 주려고 썼는데 차마 못 주겠다. 나는 공부를 못해서 평생 땅 밑에서만 살았다. 그런데 너는 나처럼 안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도시락 반찬 투정할 때마다 마음이 아팠다. 미안했다. 아버지가 더 좋은 거 못 해줘서. 근데 나는 안다. 내가 창피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린 마음에 서러워서 그런 거라는 걸. 나도 어릴 때 그랬다. 그래서 내가 밉지 않았다. 더 미안했다. 내가 나한테 심한 말을 해도 괜찮다. 대신 내 인생은 끝까지 살아내라. 아버지는 사랑한다는 말을 잘 못한다. 그 말이 쑥스럽고 내가 그런 말 할 사람이 아닌 것 같아서. 근데 알아둬라. 내가
새벽에 일어나 도시락을 싼 건 내가 배고프지 않았으면 해서고, 내가 더 일한 건 내가 나처럼 살지 않았으면 해서고, 내가 끝까지 버틴 건 내가 내 아들이라서다. 혹시 나중에라도 이 편지를 보게 되면 그땐 알았으면 좋겠다. 아버지는 너를 한 번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다. 정우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그제야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말을 못한 게 아니라 평생 행동으로 다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몇 달 뒤, 정우는 서울 회사를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달 한 번씩 고향에 내려갔습니다. 아버지가 일하던 시장 골목도 걷고 광산 입구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집 부엌 한쪽에 그 양은 도시락을 깨끗이 닦아 올려뒀습니다. 어느 날 어린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빠, 이 도시락은 왜 안 버려? 정우는 한참 도시락을 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할아버지가 평생 나한테 쓴 편지야. 그날 저녁, 정우는 처음으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랑한다. 자신은 너무 늦게 들어버린 말을 아들에게는 늦지 않게 전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정우는 이야기를 끝내고 눈시울이 붉어진 눈으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애가 도시락을 보고 왜 안 버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다 얘기해줬습니다. 할아버지가 평생 나한테 쓴 편지라고요. 얘기하고 나니까 아버지가 더 그립더라고요. 그래서 형님께 인사도 할 겸 온 거죠. 광욱은 아무 말 없이 정우의 어깨를 한 번 두드렸습니다. 잘 왔다. 봉자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우는 아들 손을 잡고 제과점 문을 나섰습니다. 올 때보다 걸음이 조금 가벼워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정우의 이야기였습니다. 정우는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 몰랐던 걸까요? 어쩌면 알고 있었지만 끝내 말로 확인받지 못해서 자신도 그 마음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몰랐던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듣지 못한 사람은 그 말을 하는 법도 늦게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우가 아들에게 처음으로 사랑한다고 말하는 장면이 더 먹먹하게 남았습니다. 오늘은 마음속에만 두지 말고 사랑한다는 그 한마디를 먼저 건네보시면 좋겠습니다. 봉자네 제과점 다음 이야기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